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행받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시술의 개념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의 목적과 효과. 심장은 심근의 수축과 이완 운동에 의해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담당합니다. 심장 동맥이라고도 불리는 관상동맥은 심근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좌관상동맥과 우관상동맥이 있는데, 좌관상동맥의 시작 부위는 좌주간부라고 하여 다시 좌전 하행동맥과 좌회선동맥으로 나뉘어집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근의 혈류 공급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인데, 심근의 수요에 비해 심근의 혈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흉통이 나타나는 증상을 협심증이라고 하고,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성되면서 혈류 공급이 차단되고 그로 인해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상태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이란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시행하는 검사로서 동맥을 통해 카테터라고 하는 가늘고 긴 도관을 관상동맥 부위까지 삽입한 다음 조영제를 주사하면서 영상을 촬영하여 관상동맥의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있는지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중재술이란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진 것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 풍선이 장착된 도관을 삽입하여 좁아진 부위를 확장시키고 필요시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금속 그물망, 영어로는 스텐트를 삽입하는 등의 치료적 시술을 말합니다. 관상동맥 중재술은 협심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심장 기능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는 심근 손상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착이 너무 심하거나 좁아진 부위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으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슴을 여는 개융 수술을 통해 좁아진 혈관을 우회시켜주는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술 과정. 시술을 위해서는 사전에 금식이 필요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이며, 관상동맥 중재술까지 시행할 경우에는 1시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것은 시술 준비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며 환자의 상태나 시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술은 손목 부위의 요골동맥이나 사타구니 부위의 대퇴동맥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느 혈관을 사용할지는 각 혈관의 상태나 중재 시술의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시술 부위가 결정되면 해당 부위를 소독하고 소독포를 덮은 다음 국소 마취를 시행합니다. 의료진은 주사 바늘로 동맥을 천자하고 안내용 철선과 혈관초를 삽입한 다음 철선을 따라 도관을 삽입하여 관상동맥 입구에 위치시킵니다. 이어서 도관을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X선 투시 영상을 촬영하는데, 조영제는 X선을 통과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힌 부위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좁아진 부위가 확인되면 의료진들은 내과적 약물치료와 관상동맥 중재술 또는 흉부외과적 관상동맥 우회로술 중에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선택합니다. 만약 환자의 치료 방침이 관상동맥 중재술로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에 이어서 곧바로 중재술을 진행하는데, 의료진은 좁아진 관상동맥 내부로 풍선이 달린 도관을 삽입한 다음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관상동맥을 확장시키고 필요시 스텐트가 장착된 풍선 도관을 이용하여 넓혀진 관상동맥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지지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시술을 마친 후에는 도관과 혈관초를 제거하고 천자 부위를 압박하여 시술을 마무리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빠른 지혈을 위해 지혈기구를 이용하여 혈관 천자 부위를 봉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조영술 이후 구체적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토의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시술 혹은 기구의 사용이 예정된 경우, 신기능 보호를 위해 조영제 사용을 2번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할 때 중재술을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일단 관상동맥 조영술만 시행하고 시술을 마친 다음 중재술은 며칠 미루었다가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 시술 후에는 혈관 천자 부위가 충분히 지혈될 수 있도록 의료진이 안내해드린 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손목 부위 요골동맥을 통해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박 도중에도 거동이 가능하지만 사타구니 부위에 대퇴동맥을 통해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누워있는 시간은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한편 시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흉통,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국소적 합병증. 혈관을 천자한 부위에 통증이나 감염, 멍이나 혈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됩니다. 드물지만 동맥이 꽈리처럼 늘어나는 동맥류나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는 동정맥류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천자 부위 출혈이 지속되어 누출되는 혈액이 후복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생명이 위중해지는 쇼크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혈을 위한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출혈로 인해 수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염이나 면역성 합병증 등 다양한 수혈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 및 심장 손상. 시술 과정이나 시술 이후에 대동맥벽이 손상되면 대동맥 파열이나 대동맥 박리가 일어날 수 있고 관상동맥이나 심장벽이 손상되면 심장을 싸고 있는 심장막 내부에 혈액이 고이면서 심장을 압박하는 심장막 압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응급 심낭천자술이나 수술이 필요합니다. 드물게는 시술에 사용하는 가느다란 철선이나 풍선, 스텐트 등의 일부가 끊어지면서 관상동맥 내에 남겨져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융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합병증 및 색전증. 시술 과정이나 시술 이후에 관상동맥 내부가 막힐 경우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응급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색전 제거술 등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내부에 죽상 경화반이나 혈전 등이 떨어져 나가 다른 부위의 혈관을 막는 색전증이 발생하면 뇌졸중이나 해당 부위의 경색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부정맥, 심부전, 쇼크. 심장박동은 동결절에서 시작된 규칙적 전기 신호가 심장의 전도계를 따라 전달되면서 일어나는데 시술 과정이나 시술 후에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화되면서 심부전이나 쇼크, 심정지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처럼 시술 과정이나 시술 후 발생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 후유증이 남거나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 실패, 스텐트 내 혈전증 및 재협착. 환자에 따라서는 혈관의 심한 굴곡이나 협착으로 인해 시술 부위까지 도관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합병증 발생 또는 시술 중 환자의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계획된 시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삽입된 스텐트는 금속으로 된 이물질이기 때문에 스텐트 내부에 혈전이 고여 막히려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술 후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항열 소판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래 추적 기간 동안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시술 부위가 다시 좁아지는 재협착이나 다른 부위의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관상동맥 중재술을 재차 시행하거나 개융술을 통한 관상동맥 우회술로 시행해야 합니다.
조영제 관련 합병증. 시술 과정에서 주요 혈관의 위치와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영제라는 약물을 사용하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조영제에 대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안면 홍조나 화끈거림,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극히 드물게는 호흡곤란이나 저혈압, 쇼크,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는 조영제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악화되면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 시술 과정에서 혈관 내 영상검사를 시행하거나 동맥 천자 부위의 빠른 지혈을 돕기 위해 혈관 폐쇄기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부 영상검사나 지혈기구 등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방법.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관상동맥의 협착 여부와 해당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상동맥 협착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관상동맥 조형 CT, MRI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관상동맥 조형술처럼 입원을 하거나 혈관 속으로 도관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조형술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병변이 발견되어 중재술을 시행받게 될 경우 결국에는 관상동맥 조형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중재술을 대신하는 방법으로는 개융술을 통해 좁아진 관상동맥을 우회시키는 관상동맥 우회로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전신마취와 개융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각각의 장단점과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선의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상동맥 조형술 및 중재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